이거 글자 보이나? 아, 글자 보여? 아니, 컴퓨터로 보고 있나? 컴퓨터로 보고 있어?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 아, 노트북으로 보고 있나? 노트북 뭔데? 아, HP. 아, 요새 노트북 다 와이파이로 다 연결되지, 그자? 어, 그러면 한번 보자.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 요거 글자 잘 보이나? 니 오늘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니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었나? 학교에서 요즘 이런 거 배우나? 오, 2학기 때 배워? 와, 요즘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배우는구나. 어,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다 배워? 자, 그러면, 어, 아, GDP 같은 것만 나와? GDP에 대해서도 아직 안 배웠어? 어, 그래, 일단 거시경제부터 배우고, 그 다음 이제 미시경제 들어가면 되겠지, 그자? 거시경제는 뭐 세계 각국의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미시경제는 기업,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 보면 되지, 그자? 거시경제는 뭐 세계 경제, 미국 경제, 한국 경제, 일본 경제 뭐 이런 거고, 뭐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 뭐 환율 이런 걸 거시경제라 그러고, 미시경제는 각 기업 각 기업별로 뭐 PER, PBR, 뭐 매출액, 순이익 뭐 이런 걸 얘기하지, 그자? 할인해 준다는 게 우리 뭐 백화점 같은데 뭐 몇 프로 세일합니다 뭐 이러지. 그게 할인율이다. 뭐 백화점 가면 뭐 10% 할인해 줍니다, 20% 할인해 줍니다. 그게 할인율이다.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그래, 같은 의미야. 만약에 어, 1,000만 원짜리 채권을 10% 할인해 줍니다 이러면은 900만 원에 사면 되는 거고, 1,000만 원짜리 채권을 20% 할인해 줍니다 이러면은 800만 원에 사면 되겠지, 그자?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채권을 8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200만 원은 이자라는 뜻이고, 그자? 1,000만 원짜리 채권을 900만 원에 샀다는 얘기는 100만 원을 이자로 준다는 그 뜻이지, 그자? 음. 그거랑 똑같다. 똑같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그 경제의 3대 주체가 뭐가 있지? 경제의 3대 주체 배웠나?
그 글자 굵기가 됐다. 경제 3대 주체 안 배웠어? 경제 3대 주체 아직 안 배웠나? 가계기업 정부. 너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 가계기업 정부. 가계기업 정부 안 들어봤나? 가계 가계 정부. 가계는 각각의 개인을 의미하는 거고, 기업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정부는 국가정부를 얘기하는 거지, 그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런 거, 그자? 뭐 대통령, 뭐 판사,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거 다 정부제, 그자? 뭐 소방관, 경찰관, 뭐 이런 거 다 정부로 볼 수 있지, 그자? 행정부의 공무원들이제, 그자?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갑이라는 사람하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딱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다. 사과. 자, 을이라는 사람은 업을 해가지고 물고기 잡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갑이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인데 갑이 어느 날 물고기를 딱 먹고 싶은 거라, 그자?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딱 가가지고 나 물고기 좀 먹고 싶은데 내가 사과를 갖고 있으니까 사과하고 물고기하고 바꿉시다 이래서 사과하고 물고기하고 바꿉시다 이러니까 을이 나는 사과는 싫어하고 나는 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래, 배를 딱 가져오면은 내가 물고기하고 바꿔줄게 이러는 거라. 그러면 갑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갑이 배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과하고 배하고 바꿉시다 이래가지고 배로 바꿔와가지고 다시 을한테 가가지고 그 배랑 물고기랑 바꾸면 되겠지, 그자?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 딱 치고 병. 병은 아까 뭐라 그랬노? 사과 배 그래 배. 어, 배농사 짓는 사람이라. 그래 갑이 이제 병한테 딱 갔다. 병한테 딱 가가지고 내 그거 사과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배하고 바꿉시다 이랬어. 그러니까 병이 나는 사과를 싫어하고 딸기를 좋아하니까 딸기를 가져오면은 내가 그 내 가지고 있는 배하고 바꿔줄게 이랬어.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갑은 딸기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딸기랑 사과랑 바꿔가지고 다시 병한테 가가지고 딸기랑 배랑 바꿔가지고 다시 을한테 가가지고 배랑 물고기를 딱 바꾸면은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를 가질 수 있지, 그자?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거 참 짜증 나네 이러면서 이제 정한테 딱 갔어. 정은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이다. 딸기. 정한테 딱 가가지고 내가 사과를 갖고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딸기하고 바꾸자 이랬어. 그러니까 정이 또 뭐라 그러면 나는 사과는 내 체질에 안 맞아가지고 나는 사과는 못 먹고 나는 지금 수박을 먹고 싶으니까 수박 가져오면 바꿔줄게 이랬어. 그러면 갑은 물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수박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과랑 바꿔가지고 다시 정한테 가가지고 딸기랑 바꿔가지고 병한테 봐가지고 배랑 바꿔가지고 결국엔 을한테 가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바꿔야 되겠지. 이쯤 되면 어떻게 되노? 갑은 골 때린다 진짜, 그자? 내 진짜 못 해보겠나? 안 먹고 말지 이러면서 물고기 안 먹는다, 그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노? 경제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지? 환타공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지? 그럼 뭐, 이런,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노?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그자? 어, 전부 다가 인정하는 중간 매개체가 있으면은,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그자? 그 중간 매개체가 뭐야? 그래, 돈이다, 그자? 돈. 어. 요 돈이 중간 매개체인데, 요 돈을 갖다가 유동성이라고 얘기한다. 어. 유동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뭐, 물이나 액체 이런 거를, 유동물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요 돈은, 요 물 같은 거는, 어, 요렇게 생긴 컵에 담으면은, 요런 모양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컵에 담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생긴 컵에 담으면은, 요런 모양이 된다, 그자?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할 수 있는 거다, 그자?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말은 이 돈을 갖다가 물고기로 바꾸면 요 돈이 물고기가 되는 거고, 요 돈을 갖다가 배로 바꾸면 요 돈이 배가 되는 거고, 요 돈을 갖다가 딸기로 바꾸면 요 돈이 딸기로 변화한다고 해가지고 유동성이라고 얘기한다. 어, 물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지, 그자?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는 돈을 갖다가 피라고 본다, 피. 그러니까 돈이 잘 돌아가야지 요 경제가 활성화되겠지, 그자? 어. 이런 물물교환 시스템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요 돈이라는 유동성이 있어야지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자? 그러면 자, 그러면 가계기업 정부에서 가계 가게는 막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고 막 흥부도 있고 놀부도 있고 홍길동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 그자? 그다음 이제 기업은 뭐 컴퓨터 만드는 기업도 있고 핸드폰 만드는 기업도 있고 자동차 만드는 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이 있지, 그자? 그다음 이제 정부.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다, 그자? 행정부는 뭐야? 대통령을 이제 수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국가 정책 활동을 하는 거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죠, 그자?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국회를 갖다가 입법부라 그런다, 그자? 그렇지. 예,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그다음 이제 사법부가 있다, 그자? 사법부는 뭐야? 사법부는 법원이제, 그자?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제, 그자? 그래. 법을 집행한다. 판사가 막 판결을 내리고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뭐 회사가 부도나면은 그 회사를 갖다가 압류를 해가지고 재산을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거의 투자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런 그 뭐고 경제적인 역할도 한다, 그자? 자, 그런데 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나눴는데 결과 한 국가 내에서는 가계랑 기업이랑 정부가 있는데 결국에는 가계랑 기업이랑 정부는 각각 이제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했지만 떨어진 게 아니다, 그자? 가계랑 기업이랑 정부는 하나다. 왜냐하면은 가계라는 얘기는 뭐 그래 뭐 홍길동 뭐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요 가게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업도 만드는 거고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직원으로 일도 하는 거고 요 가게에 있는 국민들이 결국에는 정부의 공무원도 되고 아니면 뭐 요 가게의 국민이 대통령도 되는 거고 요 국민이 뭐 판사도 되는 거고 국민이 국회의원도 되는 거고 요 국민이 뭐 경찰도 되는 거고 소방관도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요 세 개는 역할에 따라서 나눴지만 결국엔 하나다, 그자?
어. 결국엔 다 하나라고 볼 수 있지, 그죠? 자, 그런데 요 둘 사이에서도 막 물건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막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어, 만약에 국민들이 막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여기 월급도 받고 아니면 뭐 국민들이 기업에서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물건을 사면은 가게에서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기업에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기업이 가게한테 돈을 주는 거고 또 수입이 생기면은 월급을 받아서 수입이 생기면은 이제 국가에 이제 세금도 내고 그자. 아니면 여기 가게 사람이 국가에 이제 경찰이라든가 뭐 소방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면은 요 정부가 또 가게에다가 월급을 주는 거지, 그자? 또 정부는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한다, 그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뭐 도로를 닦는다든가 아니면 니 그런 거 들어봤나? 막 그거 보도블록 막 뒤집는 거. 때때로 막 보도블록 오래되고 낡고 뭐 금 가고 이러면 막 인부들이 나와가지고 막 보도블록 막 뒤집어 갖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막 벽돌 막 새벽돌 막 사가지고 짱짱하게 새 걸로 만들고 그러는 거 봤지? 길 가다 보면 이런 거 많은데 봤나? 이런 거 봤었어? 어, 막 기계 같은 것도 와가지고 막 땅 파고 막 수도관 위에 막 땅 파가지고 막 수도관 또 깨끗하게 새 걸로 교체하고 뭐 보도블록도 새로 깔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그자?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기업에 맡겨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인건비도 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자? 기업은 이제 요렇게 돈 벌면 이제 정부에다 세금도 내고 자, 그런데 요렇게 하는 데에도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그자? 요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나 재화나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돈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자? 요 돈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요 돈을 갖다가 유통하고 뭐 찍어내고 발행하고 요런 거를 뭐라 그래? 은행이제, 그자? 자, 요런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은 은행에서 찍어낸다, 그자? 은행. 자, 요 중간에 은행이 있어야 된다, 은행. 은행에서 이제 돈을 막 찍어낸다. 요런 왔다 갔다 물건도 왔다 갔다 하고 서비스도 왔다 갔다 하고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려면 은행에서 찍어낸 돈을 갖다가 매개체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럼 요 은행에 보면은 또 자, 여기 신한은행도 있고 뭐 국민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뭐 대구은행도 있고 부산은행도 있고 막 기업은행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은행이 있다, 그죠? 요 은행 중에서 총 대장이 뭐야? 요 은행에 이걸 갖다가 이제 은행이라 딱 치면 요 은행의 중앙에 있는 은행이 뭐야? 중앙은행이다, 그자? 한국으로 치면 뭐야? 그래, 한국은행이다, 그자? 여기 한국은행이 있다. 한국. 일단 한국은행에서 돈을 그 얼마만큼 발행할지를 결정해 가지고 돈을 찍어낸다, 그자? 한국은행에서 돈을 딱 찍어내 가지고 요 시중은행들 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런 데다 딱 이제 풀어 가지고 이제 요 각각의 시중은행들에서 이제 가게에다가 대출도 하고 기업에다가 대출도 하고 정부에서 그 전에 국채 같은 거 돈이 필요할 때 국채 같은 것도 발행한다 그랬지, 그자? 정부에다가
정부의 국채가 딱 발행하면 이런 은행들에서 정부 국채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유통된다 그자.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어, 자 지금이 한번 보자. 2017년. 자, 2017년에 경제 규모가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한 20년 뒤에 경제 규모가 한 요 정도로 성장한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경제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해가지고 20년 동안 얼마고 2037년까지 요까지 성장한다 그자.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지. 경제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그자. 근데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그 파동의 진폭이 크면 어떻게 되노?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볼까? 파동의 진폭이 크면은 연필. 자, 파동이 진폭이 크면은 경제가 아주 좋아졌다가 경제가 아주 나빠졌다가 경제가 아주 좋아졌다가 경제가 아주 나빠졌다가 막 경제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파동의 진폭이 크면은 막 경제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경제가 좋을 때는 막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막 여러 가지 서비스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과소비도 하고 막 이런다 그자. 그렇다가 막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노? 경제가 나빠지면 막 사람들이 돈도 안 쓰고 막 이러니까 기업도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도 막 망하는 기업도 나오고 막 이러면 기업 망하면 어떻게 돼? 그 직원들 다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자. 어, 기업들이 다 망하면 뭐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직원들 다 잘리고 막 거지도 막 생기고 막 배고파 갖고 막 도둑놈도 막 생기고 사회가 불안해지지 그자. 어, 이렇게 막 진폭이 커지면은 사회가 불안해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경제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막 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기업이 다 망하고 막 사람들도 다 망하고 막 전부 다 거지 되고 이러면은 막 세금 낼 사람도 없고 이러면 국가 입장에서 곤란하다 그자. 국가 입장에서도 자금을 운용하기가 곤란하지 그자. 웃기나. 그래 국가 입장에서 자금을 운용하기가 곤란하니까 국가에서는 경제의 진폭이 이렇게 막 크게 막 움직이면은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의 진폭이 최대한 작게 요렇게 움직이도록 이제 국가에서 정책을 그래 경제가 나빠지면 돈을 푸는 건 맞다. 그래 내가 그래 말하는 핵심은 이렇게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주 좋아졌다 아주 나빠졌다 이렇게 진폭이 너무 커지면은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진폭을 최대한 작게 요렇게 움직이게 경제가 요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경제를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자. 맞지? 요렇게 진폭이 최대한 작게 요렇게 딱 움직이게 관리를 해줘야지 사회가 안정적이 되겠지 그자. 자, 요렇게 사회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걸 갖다가 아이고 경제정책이라고 얘기한다. 경제정책. 자, 경제정책에는 그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있거든. 재정정책은 그 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거다. 자, 그럼 한번 보자. 재정정책은 경제부에서 관리하지 그자? 경제부 총리가 누구고?
자, 인물정보 김동연 1957년생 경제부 총리다 그자. 경제부 총리, 학력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경력은 2012년 기획재정부 2차관, 2013년 국무조정실장, 2015년 아주대학교 총장이었네. 요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재정정책을 갖다가 총괄을 한다 그자. 요 사람이 총괄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한국은행 총재 누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강원도 원주, 학력 펜실베니아 주립대 경제학 석사, 경력 2009년 한국은행 부총재, 2012년 하나금융 고문, 2013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은행 총재로 일하고 있네, 그자? 요 사람들이 재정정책이랑 통화정책이랑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 사람, 이론하고 실무로 다 무장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사람이 되지. 이런 사람은 또 일단 장관하기 전에 차관하고 이런 걸 다 겹쳐갖고 올라가는 거다, 그제? 한국은행 총재도 일단 부총재하고 교수하고 이런 것도 다 거쳐갖고 실무도 다 익혀가지고 그 다음 째 수장이 되어야지 되지,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혼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다, 그자? 한국은행 이런 것도 한국은행 내에 통화정책 이사회 이런 것도 통화정책 회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 회원들 이사들 여러 사람들이 토론해가지고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 재정정책 이런 것도 김동연 요 사람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제부에서 여러 직원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국회에 가가지고 일단 심의도 맡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경제정책이 적당합니다 이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하는 거지,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자? 자, 경제정책은 크게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으로 나누는데, 재정정책은 그 경제부에서 관리하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관리한다, 그자? 자, 그러면 자, 재정정책에는 흑자재정, 적자재정, 균형재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림판 한 개 더 불러보세요. 자, 경제가 요렇게 요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그랬다, 그자? 자, 그러면 경제가 아주 나빠졌다, 예를 들어보자. 경제가 아주 나빠져 가지고 거리에 실업자도 늘어나고 돈도 안 돌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점점 소비를 안 하니까, 만약에 사과장사 배장사 물고기 장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회에 점점 돈이 안 도니까 사과장사가 물고기 사 먹고 싶어도 물고기 안 사 먹고 참고, 배장사도 물고기 안 사 먹고 참고, 그러면은 물고기 장사는 어떻게 돼? 사과장사가 물고기를 안 사 먹으니까 물고기 파는 사람도 사과를 못 사 먹겠지, 그자? 돈이 없으니까, 그자? 경제가 안 돈다, 그자? 배장사도 물고기를 안 사 먹으면 물고기 장사도 또 배를 사 먹고 싶어도 배를 못 사 먹는다, 그자? 돈이 안 도니까, 그자? 자, 이렇게 경제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노? 경제가 나쁠 때는 돈이 안 돌면은 돈이 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돈을 국가에서 이런 가게에다가 돈을 많이 풀면은 이런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풀면은 돈이 잘 돌겠나? 돈을 점점 없애버리면은 돈이 잘 돌겠나? 이런 시장에다가 돈을 갖다가 많이 공급하면 돈이 잘 돌아. 돈을 갖다가
이런 시장에 있는 돈을 갖다가 동맥경화가 생기지, 그자? 요런 시장에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은 돈이 잘 돌아갈까? 아니면 이런 시장에서 돈을 싹 걷어 갚으리면은 돈이 잘 돌까? 그렇지. 돈을 갖다가 많이 공급을 하면은 돈이 점점 잘 돌아지겠지, 그자? 왜냐하면은 요런 물건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러면은 물건의 가치라는 게 있다, 그자? 근데 자, 전에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요런 섬에 물고기밖에 없다 치보자. 자, 물고기밖에 없고 물고기랑 돈 두 개밖에 없다. 자, 그러면 돈을 점점 늘리면은 물고기의 가치가 점점 이건 아니.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자, 일단 돈을 점점 많이 풀어야지 돈이 잘 돈다, 그자? 자, 그러면은 요때는 돈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노?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자? 정부는 세금으로 국민들도 세금 내고 기업도 세금 내고 세금을 낸다, 그자? 자, 국가에서 세금을 딱 받으면 요 세금을 갖다가 딱 쓴다, 그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펼치면서 세금을 쓰지. 막 세금을 갖다가 이상한 데 쓰면 안 되겠지, 그자? 꼭 필요한데 세금을 써야 된다, 그자? 그래, 4대강 이런 데 쓰면 안 되겠지, 그자? 4대강 이런 데 쓰면 안 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데 써줘야 된다, 그자? 자, 요런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요 세금을 가게랑 기업 요런 데서 세금을 정부가 세금을 딱 걷어들이는 걸 갖다가 세입이라 그러고 정부가 요런 시장에 세금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돈을 쓰는 거를 갖다가 세출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요런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풀어야 되니까 세출을 많이 하라는 그 뜻이다, 그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흑자야, 적자야? 정부의 입장에서는 흑자가, 적자가? 그래, 적자다, 그자? 그걸 갖다가 적자재정이라고 얘기한다. 적자재정.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적자재정이 되면은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크면은 적자재정이 되는 거다, 그자? 요런 적자재정은 어떨 때 요런 정책을 펼친다 그랬어? 적자재정은 어떨 때 펼친다 그랬노?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래. 경제가 안 좋을 때 적자재정을 펼쳐가지고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랬다, 그자? 요 적자재정은 경제가 안 좋을 때 펼치고 균형재정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갔을 때 균형재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자?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균형재정을 펼치면 되고, 그래, 경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과소비하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막 과소비하고 막 거품이 발생하고 이러면은 시장에서 돈을 없애줘야 된다, 그자? 시장에서 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은 시장에서 돈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자? 경기를 억제를 하려면 시장에서 돈을 많이 걷어들이려면
돈을 많이 걷어들이려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다, 그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은 시장에 이제 점점 돈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는 거를 억제를 할 수가 있다, 그죠? 흑자 재정은 세입이 세출보다 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흑자 재정이다, 그죠?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돈을 쓰는 거는 좀에만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흑자가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적자 재정일 때 한번 보자. 자, 적자 재정일 때는 세입보다 세출을 더 많이 하라 그랬다, 그죠? 세금을 걷어들인 세금보다 국가가 돈을 더 많이 쓰라는 그 얘기다, 그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은 일정하게 딱 걷었는데 돈을 더 많이 쓰려면 돈이 있나? 돈이 없잖아, 그죠? 세금은 일정하게 딱 걷었는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부 입장에서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배웠는 거 있다. 잘 생각해봐라. 자, 정부 입장에서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돈이 없어. 돈을 빌려야 돼. 뭐를 발행하노? 아니, 세금을 더 거두면은 시장에서 돈이 점점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래, 그래. 국채, 그래. 국채 기억나죠, 국채? 자, 정부에서 국채를 딱 발행하면은, 국채를 갖다가 딱 발행하면, 그, 요런 국채는 대부분 그 중앙은행 있잖아. 한국은행. 한국은행하고 막, 아니면 뭐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뭐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이나 요런 은행들에서 요런 국채를 많이 사들인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국채를 딱 파는 거라.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니까 내가 국채를 발행할 테니까 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내가 국채 발행한 거 사라 이러면은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그자? 한국에서 막 돈을 찍어가지고 국채를 사는 거라. 한국에는 그냥 돈을 찍기만 하면 된다, 그자? 한국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국채를 딱 사면은, 그 한국은행으로, 그러면 한국은행이 국채를 딱 사가지고 한국은행이 국채를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막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주면 된다, 그자? 자, 만약에 정부가 국채를 딱 찍어가지고 내가 10년 뒤에 1조를 줄 테니까 이 한국은행이 그 9천억에 이거 1조짜리 국채를 사라 이러면 한국은행에서 9천억 원어치 막 돈을 막 찍겠지, 그자? 9천억을 막 찍어가지고 정부에다가 딱 준다, 그자? 그러면 정부는 9천억을 딱 받는 거고 국채는 한국은행이 딱 가지는 거다, 그자? 그러면 10년 뒤에는 정부가 한국은행에 1조를 갚아야 되겠지, 그자? 10년 뒤에 1조 주겠습니다 하면서 9천억을 1조짜리 국채를 딱 발행해가지고 9천억을 딱 받았으니까 10년 뒤에는 결국 요런 뭐 가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뭐 홍길동이 뭐 놀부, 흥부, 갑을, 병정,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요런 기업에다가 세금을 딱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10년 뒤에는 정부가 한국은행에 1조를 갚아야 된다, 그죠? 하여튼 요렇고 그 재정정책 재정정책을 조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 안 지어지노. 재정정책을 수입할 때 일반적으로 그 세율 같은 걸로 조절한다, 그죠? 왜 지우개가 안 켜지지? 자, 적자 재정을 펼치려 그러면은 시중에다가 돈을 많이 풀어야 되니까 세금을 경기가 안 좋은 때는 적자 재정을 펼쳐야 되고 적자 재정을 펼치려면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풀어야 되니까 세금은 많이 거두면 돼, 안 돼? 세금. 자, 적자 재정을 펼친다. 어, 세금은 줄여줘야 되겠지, 그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세금을 줄여줘야 된다, 그자? 그러니까 세율을 낮춘다는 뜻이지, 그자?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사업, 공공 사업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이라든가 국가 사업이라든가, 국가 사업, 정부 지출. 국가 사업이라든가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풀려면은 정부 지출은 많이 올려야 된다, 그자? 그래야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겠지, 그자? 자, 적자 재정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 흑자 재정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자? 경기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고 막 전부 다 막 과소비에 흥청망청 해가지고 막 거품이 끼고 이러면은 반대로 이제 세금은 많이 늘리고 국가 사업이라든가 정부 지출 이런 거는 많이 줄여가지고 이제 그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을 갖다가 점점 줄여줘야지 이제 경제가 안정화된다, 그자? 그래야지 파동의 진폭이 줄어들지, 그자? 파동이 진폭이 너무 커지면은 언젠가는 사회가 너무 불안해져 가지고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 그자? 자, 그러면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아, 이 지우개를 내가 어떻게 키우지? 아, 됐다. 자, 그 다음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게. 통화 정책은 어디서 시행한다 그랬어? 통화 정책은 어디서 시행하노? 그래, 한국은행에서 시행한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시행하는데, 한국은행 또 통화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풀까 아니면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일까 이런 거를 결정을 한다, 그죠? 아, 요거 다 지워졌네. 자, 그러면 맨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 자, 재할인율 조정. 재할인율 조정이라는 걸 얘기해 보자. 자, 아까 전에 그 그림 그릴 때 그, 여기 가게랑 기업이랑 정부가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중간에서 이제 돈을 찍어내고 통화를 발행하는 게 은행이라 그랬는데, 은행의 중앙은행이 있고, 그다음 이제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렇게 여러 가지 시중은행들이 요렇게 배치되어 있다, 그자? 자, 그런데 요 은행하고 은행 사이에서도 뭐 돈을 빌려주고 뭐 갚고 뭐 그 뭐 할인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을 갖다가 거래를 한다. 요 뭐 국민은행하고 한국은행 사이에서도 거래를 하고 뭐 대구은행하고 한국은행 사이에서도 거래를 하고 뭐 기업은행하고 뭐 한국은행 사이에서도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도 거래를 하거든. 근데 재할인율이라는 게 있는데 재할인율. 자, 만약에 은행에 돈이 없어. 은행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려고 그런다. 어, 그러면은 그 재할인율이 이 뭐냐 하면은 돈을 빌릴 때 요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서 돈이 없다고 해보자. 대구은행 대구은행이 있고 여기 한국은행이 있다. 대구은행이 갑자기 돈이 급해가지고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러면 내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은 한국은행에서 막 돈을 찍어내면서
돈을 빌려준다. 돈을 빌려주면서 한국은행 또 대구은행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구은행에 이자를 받는다. 대구은행에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돈을 빌릴 때는 무조건 이자가 발생하지, 그죠? 요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돈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를 갖다가 재할인율이라고 그런다. 재할인율. 한국은행과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럴 때 요 이자율을 갖다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 요 이자를 갖다가 재할인율이라고 얘기한다. 재할인율. 자, 그러면은 시중은행에서 만약에 대구은행에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중앙은행에 이제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린다. 자, 그러면은 그 경기가 나쁘다고 예를 들어보자.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시장에다가 이제 돈을 많이 공급을 해야 돼. 돈을 많이 풀어야 돼. 돈을 많이 풀려면은 자, 은행은 시중은행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좀 풀려고 이제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다, 그자? 요런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릴 때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많이 받아야지, 많이 받으면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풀릴까,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좀에만 받으면은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풀릴까?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받으면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그래, 잼에만 받으면 되겠지. 그래, 잼에만 받으면은 시중은행에서 이제 요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쉽게 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시중은행에서 이제 다른 국민들한테나 기업들한테나 요렇게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 수가 있다, 그자? 그러면은 자,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자, 정리해보자. 재할인율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를 재할인율이라고 그랬다. 자,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할인율이 이자를 낮게 받아야 된다 그랬다, 그죠? 그래야지 시중에 돈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낮게 받아야지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풀린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할인율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그렇지. 재할인율이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라 그랬으니까 요 이자를 낮춰야 된다는 뜻은 재할인율을 낮춰야 된다는 뜻이야, 그죠? 재할인율을 낮추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자, 그런데 요 통화 정책은 그 한국은행의 주된 정책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요런 이제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돈을 빌릴 때는 시중은행이 뭐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급할 때만 빌리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자주 발생은 안 한다, 그자? 시중은행도 돈은 항상 충분히 갖추고 있지, 그자?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는 요런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주정책은 될 수가 없다, 그자? 맞지? 주된 정책은 아니지. 하여튼 재할인율을 낮추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주된 정책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자주가 발생을 안 하거든. 자, 그러면 1번은 주된 정책은 아니고 하여튼 재할인율은 낮추는 게 맞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2번은 지급준비율 조정이다. 니 그 지급준비금이라고 들어봤나?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이 뭐야? 지급준비금.
음. 어. 누군가 1,000원을 예금했을 때 준비율이 5라면 5배 정도 되죠. 어허, 이거 반대로,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내가 직업준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 여러 가지 책은 많이 읽고 있는데, 그게 단어가 헷갈리네. 자, 직업준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보자. 자, 은행이 딱 있으면은, 자, 대구은행이라고, 대구은행이라고. 대구은행이 딱 있으면은, 그 시민들이, 어, 대구은행에 저금을 딱 한다, 그자. 뭐 시민들이 저금할 수도 있고, 뭐 돈 잘 버는 기업이 있으면은 기업이 저금할 수도 있지, 그자. 시민들이 이제 대구은행에 가지고 저금을 딱 한다. 그러면 요 대구은행은 돈을 굴려야 되겠지, 그자? 돈을 어떻게 굴리노? 요 대구은행은 이제 기업에다가 이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민들한테, 집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지, 대출해주지. 그래, 집 살려는 이제 시민들한테도 대출해주고, 이제 공장 지으려는, 기업들한테도 대출해주고,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채권도 발행하지, 그제?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면은 국채도 발행하고 이러니까 막 국채도 막 사고 아니면은 기업에서도 채권을 발행한다, 그랬다, 그자? 여러 가지 기업체들 같은 것도 사고, 그럼, 그 다음 째 뭐 공공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 공사, 뭐 수자원 공사에서 댐을 건설하든가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든가 이러면 요런 지하철 공사 같은 데서도 지하철 공사 채권을 발행한다, 그자? 그리고 공사채라 그랬지, 그자? 이런 공사채를 발행하면 그런데도 이자가 있으니까 공사채 같은 것도 사고 막 이런다, 그자? 그렇게 이제 대구은행에서 돈을 굴리지, 그자? 그래서 돈을 굴려갖고 요 수익이 나면은 수익의 일부분은 이제 저금해 줬는 시민들한테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거는 이제 대구은행에서 은행들 직원들 월급도 주고 아니면 뭐 요런 대구은행에 투자 있는 사람한테 투자자들한테 배당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러면 시민들이 저금을 딱 했는데 대구은행에서 돈을 굴린다. 막 집 살려는 시민들, 뭐 자동차 살려는 시민들, 뭐 공장 지으려는 기업들, 막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A, B, C, D 가불병정 뭐 A 기업, B 기업, C 기업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는다, 그죠? 이렇게 대출을 딱 해주는데 그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그자? 대출을 많이 해줘갖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자를 많이 받고 이러면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이득인데, 만약에 부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용도가 낮은 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갚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이러면은 막 돈을 못 받는다, 그자? 돈을 못 받는다 그랬지. 요런 막 회사 같은 게 망하고 이러면은 그래, 그 법원에서 막 이런 막 압류를 해가지고 요런 집기류 같은 거 뭐 회사 여러 가지 자산들 같은 거를 압류를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남는 거를 갖다가 요런 돈 빌려준 사람, 뭐 대구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다 하면 대구은행 같은데 요렇게 팔았는 거 남은 걸 갖다가 정산을 해가지고 대구은행에 돌려준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경매를 실시해가지고 대구은행 같은데 돌려준다 그랬는데 요런 뭐 중고 물품들 요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자기가 빌려줬는 돈만큼 받으면 좋은데 빌려줬는 돈보다 이런 회사들이 망하면 빌려줬는 돈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다, 그자? 여러 가지 막 중고 물품들하고 이런 거니까, 그자?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막 경매해가지고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자?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이런 부실 대출들이 많으면은 그
그 시민들이 대구은행에 저금을 했는데 이런 시민들한테 이자도 줄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실이 발생해 가지고 너무 많이 망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저금했는 시민들한테 뭐 원금도 못 돌려줄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자. 이렇게 너무 부실해지면은 결국에는 대구은행도 망할 수가 있고 결국에 여기 저금해 있는 시민들도 망할 수가 있지 그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신용도가 낮은 이런 회사들한테 대출했는 걸 갖다가 부실 대출이라고 그러지 그자.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라든가 신용도가 낮은 회사라든가 요런 부실 대출이 많이 발생하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많다 그자. 돈 떼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회사가 망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대구은행도 결국 망하게 되고 대구은행에 저금했는 시민도 망하게 되고 막 이렇게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한다 그자. 요런 부실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요런 시중은행들을 관리를 해준다.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요런 부실 대출이나 막 여러 가지 대출들을 너무 대출을 많이 하면은 부실 대출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만약에 시중은행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예금했다 그러죠. 1,000만 원. 시민이 대구은행에 1,000만 원을 딱 예금했으면은 이 1,000만 원을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빌려주지 마라 이거라. 왜냐하면 너무 많이 대출을 하면은 부실 대출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전부 다 대출을 해주지 말고 1,000만 원 중에 요 중앙은행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있는데 요 1,000만 원 중에 우리한테 100만 원은 맡겨라 이거라. 우리한테 100만 원은 일단 한국은행에 넣어두고 대구은행 너거는 900만 원만 가지고 요런 대출 사업을 진행을 해라 이거라. 이해가 되나? 부실 대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일부분은 맡겨놔라 이 뜻이다. 그럼 지급준비율이라는 얘기는 지급준비금을 만약에 10% 지급준비율을 10%라 그러면 지급준비금은 100만 원을 한국은행에 맡겨놓으면 되고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5%라 그러면은 50만 원은 한국은행에 맡겨라는 얘기고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20%라면 200만 원은 한국은행에 맡겨두고 나머지 800만 원만 가지고 대출 사업을 진행하라 이 뜻이다. 자 그러면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통화정책을 한다 그랬는데 자 그 시중에 그 돈이 안 돌아 그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라 그러면 시중에다가 돈을 많이 풀어라 그랬으니까 요런 지급준비금은 많이 받아야 되겠어 작게 받아야 되겠어? 지급준비금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나? 지급준비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시민이 1,000만 원을 예금했으면은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한국은행에 맡기고 나머지 800만 원만 가지고 대출을 해라 그 뜻이잖아. 지급준비금을 많이 받으면은 800만 원만 가지고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나? 그래 적게 받아야 되지. 만약에 200만 원 받다가 만약에 시중에 돈을 많이 풀려면은 50만 원만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넣어두고 나머지 950만 원으로 대출을 실행을 해라 이러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겠지 그자.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하려면은 지급준비금은 쪼매만 한국은행에서 받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하려면 그 시중에 돈이 많이